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과 일일 전황 브리핑 전달합니다. 어제 일요일로 인한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의 실시간 교전 상황 생략으로 인하여 오늘은 이틀치의 내용을 함께 전달합니다. 오늘 뉴스 순서는 4월 15일에서 16일간의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4월 16일과 17일의 러시아 국방부 일일 브리핑, 이어서 단신 한 건 벨고로드 화력발전소 공습권을 전하며 주요 사항으로 4월 2일과 4월 16일의 전선 지도 비교를 통한 바흐무트 전선 이동 상황과 춘계 대공세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군의 드니프로강 도하 준비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실시간 교전 상황입니다. 4월 15일에서 16일간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쿠르스크의 국경 지역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테키노와 포포폴 레저치가 타격을 받았으나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벨고로드 지역의 셰브킨스키 시지구에 대한 포격이 계속됩니다. 테러조보카와 노바야타볼장카 지역에서 주거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나이 든 여성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리만 구역에서는 러시아군이 발카 주라버카의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공격합니다. 공격의 결과로 전선을 유지하는 우크라이나 진지 몇 군데를 점령하였습니다. 청면 공격 임무를 공수부대에 넘긴 바그너 그룹의 돌격 그룹은 바흐무트 교외의 우크라이나 진지에 압력을 증가하였습니다. 오레코보 바실리우카 라인과 보다니우카 외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위된 바흐무트 북서쪽에서는 바그너 용병 그룹 부대가 도시의 블록을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방어의 중심지인 기차역 지역으로 후퇴합니다. 남부지구에서는 거친 시가전이 제9번 트라브냐 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체계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며 각 주택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야 부활절 예배 기간 동안 키이우 정권은 도네츠크주 스야토 프레오블라젠스키를 공격하였습니다. 비인도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여자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사시설로 확인된 자포리자 지역에 미사일 및 공중공습을 실시했습니다. 공습 목표 중 한 곳은 코미슈바카의 연료 저장소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니프로강 왼쪽 강변의 도시 및 타운에 포격을 계속합니다. 헤르손과 베리슬라브의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원점과 병력에 러시아군의 반격이 수행됩니다. 이상 러시아 텔레그램의 실시간 교전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국방부 공식 브리핑 전달합니다. 공식 브리핑은 4월 16일과 17일의 내용으로 실시간 교전 상황보다는 하루 최근의 내용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4월 16일, 17일 쿠판스크 방면에서 자파드 그룹 부대는 하르키우주 두브레추나이아, 신코프카, 팀코프카와 루간스크주 스텔마키우카 및 하르키우주 마슈토브카의 우크라이나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16일에는 루간스크주 노보시오롭스코이 및 쿠지오모브카와 하르키우주 마슈토브카에서 3개의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및 정찰그룹의 활동을 저지했습니다. 17일에도 3개의 우크라이나 정찰그룹을 격퇴했습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는 4월 16일에는 35명의 우크라이나 군인 차량 세대 D-20 곡사포 한 문이 파괴되었으며 4월 17일에도 35명의 병력과 아카시아 자주포 한 문, 우크라이나제 36D6 레이더와 P-18 레이더를 파괴하였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첸트르 그룹 부대가 루간스크주 넵스케, 체르보나 디브로바와 도네츠크주 그리고로버카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4월 16일에는 이 방면에서 8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 장갑차 1대, 차량 2대, D-30 곡사포 한 문을 파괴하였고 3개소의 우크라이나군 탄약고를 도네츠크주 토르스케와 테르니 인근에서 파괴하였습니다. 4월 17일에는 70명의 병력과 장갑차 1대, 그보지티카 자주포 한 문을 제거하였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4월 16일 바그너 용병 부대가 바흐무트 북쪽과 남동쪽에서 두 지역을 점령하였고 공수부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이동을 제어하며 청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에는 돌격 분대가 바흐무트 북서쪽과 중앙부의 두 지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러시아군 전투기가 22소티를 기록하고 포병이 54회의 포격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유그 그룹 부대는 4월 16일 말로일리 노보카 방향에서
러시아군의 반격을 가하려는 우크라이나 제77 항공기동여단을 타격하였고 도네츠크주 사코 및 반세티의 우크라이나 제54 기계화 여단을 공격했습니다.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4월 16일 145명의 군인, 전차 2대, 보병 전투차량 1대, 장갑차 2대, 한문의 MSTAB 곡사포, 2문의 D-20 곡사포와 한문의 우라간 MLRS를 잃었습니다. 17일에는 270명의 병력과 용병, 전차 1대, 보병 전투차량 1대, 장갑차 7대, 차량 5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남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보스토크 그룹의 부대가 도네츠크주 볼레다르의 우크라이나군을 무력화하였고 도네츠크주 노보도네츠크호이에서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4월 16일 하루 동안 병력 45명과 D-30 곡사포 한문을 잃었으며 자포리자주 카미셰바카에서 미국제 ANTPQ-37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 한문을 잃었습니다. 17일에는 60명의 병력과 MSTAB 곡사포가 파괴되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포격의 결과로 4월 16일에는 우크라이나군 30명 이상 차량 세대 그보지티카 자주포 한문이 파괴되었으며 17일에는 55명의 병력과 M777 견인곡사포 한문, 아카시아 자주포 및 그보지티카 자주포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군의 작전 전술 항공 및 미사일 부대 포병은 4월 16일 92개의 우크라이나 포병 유닛과 127개 지역의 병력과 장비를 무력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25 및 제102 영토방어여단의 지휘소를 도네츠크주 얀폴리우카와 자포리저주 잘리지니치노이에서 공격하였습니다. 4월 17일에는 95개의 포병 유닛과 123개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러시아 방공시설은 4월 16일 하이마스 및 스메르치 MLRS가 발사한 10발의 로켓과 3개의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요격했으며 4대의 무인기를 도네츠크주 예고로보카, 나이콜스코이, 테르니와 루간스크주 크레민나에서 격추하였습니다. 4월 17일에는 3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요격하였으며 4대의 무인기를 격추하였습니다. 이상 러시아군 공식 1일 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병력 및 군사장비 손실을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병력 손실입니다. 4월 16일은 사상자 수가 335명으로 평소에 비해 줄어들었고 전날에 비해서도 125명 줄었습니다. 특히 도네츠크 전선에서 17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4월 17일은 사상자 수가 490명이며 전날에 비해 도네츠크 전선의 125명 증가분을 포함하여 15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장비 손실 현황입니다. 4월 16일은 무인기 4대, 전차 및 장갑차 12대, MLRS 한문, 야포 및 박격포 7문, 특수군사 차량이 29대 파괴되었으며 항공기, 헬리콥터, 방공미사일 시스템의 손실은 없습니다. 최근 하루 손실 규모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4월 17일은 무인기 4대, 전차 및 장갑차 10대, 야포 및 박격포 6문, 특수군사 차량이 10대 파괴되었으며 항공기, 헬리콥터, 방공미사일 시스템 및 MLRS의 손실은 없습니다. 전선에는 여전히 격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의 활동이 자주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선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단신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의 발전소 공습 관련 내용입니다. 4월 17일자 러시아 측 텔레그램 등 오신트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의 화력발전소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합니다. 2대의 드론이 발전소를 공습했고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도시에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월 2일과 4월 16일의 전선 지도 비교를 통한 바흐무트 전선 이동 상황 확인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 측 오신트를 근거로 하여 매일 바흐무트 전선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4월 2일과 4월 16일, 즉 2주 사이의 바흐무트 전선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4월 2일 바흐무트 전선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흐무트카 강입니다. 4월 2일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러시아 측의 확실한 통제 지역이 바흐무트카 강 오른쪽 편에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러시아군 전진 지역이 바흐무트카 강 왼쪽 일부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선이 2주가 지난 4월 16일에는 왼쪽 편 바흐무트카 강 서쪽 편으로 상당히 이동했습니다. 러시아의 확실한 통제 지역이 넓어졌고 노란색의 러시아 전진 지역도 왼쪽으로 꽤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전한 바에 따르면 바흐무트는 러시아 측이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의 춘계 대공세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강 인근에 인력 및 장비를 집결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간략히 상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체 전선에서 춘계 대공세 준비를 계속합니다. 헤르손 지역에서는 드니프로강 오른쪽 편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포격 발사의 수가 증가했고 병력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베리슬라브의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 방향의 크리비리 지역에서 여러 열의 군사장비 이동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야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최소 한 문의 S-3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바슈탄카에서 스나이지 레버카로 이동되었습니다. 보병대대가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장갑차 15대와 함께 미콜라이오에서 루파레보로 이동되었습니다. 드니프로강 하구의 오차코보의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100명 이상의 인원과 5대의 경장갑 차량이 위치해 있습니다. 드니프로강을 따라 오차코보, 루파레보, 헤르손, 베리슬라브 등을 포함한 정착지에 장거리 포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타니슬라브 지역의 주민들이 오차코보스 쪽의 코블레보 마을로 강제 대피되었습니다. 또한 스나이즈레버카 헤르손 간 철도 노선에서 헤르손에서의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갈라하노버카역에서 별도의 승하차 거점이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돌격 그룹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병력과 장비는 전선 인근의 정착지에 집중되고 민간인은 도시의 캠프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령부의 계획에 따르면 강을 도하하는 것이 잠재적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넓은 전선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군을 드니프르 강의 왼쪽 강변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드니프르 강의 오른쪽 강변에서 시도하는 초기 공습은 강의 길이를 이점으로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장래에 우크라이나군은 드니프르 강 유역 한 곳에 거점을 마련하여 헤르손과 오리키우에서 크리미아 반도를 동시에 공격하는 교두보로 이용할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지역은 인력과 장비 이동이 편리한 킴번 반도, 헤르손, 노바카크호버카입니다. 제808 부교연대의 엔지니어들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병의 활동 증가와 정보전 및 심리전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 위치를 공격하는 것은 수주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월 9일 전성절을 앞두고 부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이상이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춘계 대공세와 관련하여 드니프르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군 활동에 대해 종합한 내용입니다. 핵심을 요약해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르 강 전체에 병력 및 군사 장비들을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폭이 넓어 도하가 어려운 드니프르 강의 끝자락인 오카코보 등에도 병력이 집결되어 있는데 이는 춘계 대공세 시에 전선의 길이를 늘려 러시아군의 방어를 어렵게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세 시점은 5월 초순 이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텔레그램이 전하는 내용이 우크라이나군 지휘부가 의도하는 작전 계획일까요? 최근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르 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자포리자주 오리키우에 병력을 집결하고 있으며 러시아군도 이곳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최근 움직임을 포함하여 많은 것들이 드니프르 강 도하가 아닌 내륙에서 마리오폴이나 베르단스크, 멜리토폴 방향을 대공세 방향으로 하여 진격할 것이라는 정보적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볼 때도 강을 도하한다는 자체가 진격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공세를 위해서는 소수의 부대가 넓게 펼쳐 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병력이 도하하여 전진해야 하는데 대규모 병력이 도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도하 지점 자체도 매우 용이한 공격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드니프르 강을 도하하지 않고도 공격 루트를 잡을 수 있는데 굳이 훌륭한 먹잇감을 자처하는 도하 작전을 감행할까요?
그런데 그간 역사에서 상륙작전을 통해 확실한 성기를 잡은 예는 여럿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그랬고 6.25 전쟁의 인천 상륙작전이 그랬습니다. 뻔히 보이지만 조금 쉬워 보이는 내륙 진격작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렵지만 성공할 경우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도하작전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2, 3주 내에 춘계 공세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